이제 어린 양고기는 부드럽고 향적인 부분에서 조금 덜 하니까 일부러 가지고 있는 와인의 힘이 너무 강해버리면 음식에 묻어버릴 수가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상대적으로 약한 걸 들고 온 거죠. 어디 나라 거예요? 프랑스 겁니다. 프랑스. 네. 아르헨티나 와인 말백? 네, 말백. 그걸 많이 양고기 끓이는 거.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아르헨티나 말백 중에서도 캐릭터가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저렴한 애들은 과일 느낌이 잼미하게 빠지고 좋은 애들은 드라이한 말린 과실 느낌으로 빠지는데 근데 그러면 너무 세져요. 그러면 이제 준비해 주시는 음식과는 좀 안 맞죠. 네. 걔네는 또 무조건 오크를 쓰거든요. 그럼 새 오크를 쓰게 되면 뭐 스위스파이시나 아니면 커피나 뭐 초콜릿 이런 향들이 묻어 나오니까 향도 너무 뚱뚱하고 그런 향들이 사실 지금 저희가 즐기는 거는 본연의 본재료를 그대로 즐기고 있잖아요. 네. 소스가 되게 강하지도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인이 너무 강해버리면 얘가 무조건 좀 안 좋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는 게 저도 손님도 오면 고량주 먹지 말라 하거든요. 아, 우리 고량주도 저희가 중국집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양꼬치나 냄새 좀 나는 거 이런 거 먹을 때나 먹는 거지 지금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거는 네. 되게 섬세하게 정육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얘는 딱 이게 과실 느낌으로 퓨어한 느낌만 그대로 가지고 있는 타입이라서 좋죠. 사케가 아무래도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나베시마 좋아하기도 하고 오, 방문도 했었거든요. 나는 이 지방에서 나베시마 아는 사람 몇 명. 아 진짜 제가 단 사케를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드라이한 사케를 마시고 싶어서 찾아보고 간 게가 여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랑 저희가 만네이를 좋아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나베시마에 가서 그 일본말을 할 줄 아는 친구랑 같이 가가지고 막 질문 막 하니까 아저씨가 처음에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약간 싫어하는 티가 팍팍 나요. 그리고 이제 얘네가 지금 이거 사고 싶어 하는 이유가 원래 얘네가 안 쓰는 쌀이잖아요. 맞아요. 원래 쓰는 쌀로만 엄청 여러 가지 만드는데 많이 아시네. 네, 그 중에 저는 계속 안 단 거 먹고 싶다. 효모가 무슨 역할을 하냐, 누룩이 무슨 역할을 하냐, 막 꼬치꼬치 캐무르니까 네, 아저씨가 카메라 끄면 네. 내가 안에 들여보내줄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네. 누룩 다 보고 효모 다 보고 발효통 다 보고 경험을 해보니까 그때 누룩만 100가지가 넘고 효모만 50가지가 넘어서 그 조합으로 나오는 결과물이 엄청나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만네이보다는 만네이에서 그때 최상위 거를 한번 마셨는데 걔는 진짜 물 같더라고요. 물 같은 술이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음식이랑 매칭이 좋아서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나베시마는 조금 달긴 했는데 그때 최상위 버전 완전 블랙으로 돼 있는 거를 네, 먼저 판매를 해주길래 사왔어요. 그때 그거를 테이스팅을 하니까 걔는 단데도 카라쿠치에서나 나올 법한 약간 매운맛이나 이런 것도 같이 오고 엄청 공존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즐겁게 마신 적이 있는데 걔는 공정이나 이런 게 아예 노출이 안 돼 있더라고요. 안 되죠. 예, 무조건 비공개입니다. 그죠. 다 비공개. 저희 진짜 좀 드라이한 사케 좋아하시면 개인적으로는 오키나와 사케들이 다 대리합니다. 오키나와. 네, 오키나와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뭐 해창 막걸리 아시죠? 네네네. 그 방문됐어요 거기도. 아, 도수 높잖아요. 네, 그쵸, 그쵸. 막걸리인데 근데 맛이 도수 높은 거 보니까 너무 걸쭉. 아 근데 저는 혹시 롤스로이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롤스로이스. 네. 차. 그분이 만든 것 중에 19도짜리인가가 있어요. 네. 걔가 이름이 롤스로이스로 붙였는데 걔를 18만 원에 팔거든요. 근데 별로예요. 저는 9도가 좋아요. 그래서 걔가 6도, 9도, 12도가 있는데 12도는 말씀하신 대로 너무 무겁고 걔네가 맵쌀을 안 쓰고 찹쌀만 써서 맞아요. 예, 되게 무겁게 만들어지잖아요. 게다가 걔네가 누룩이 일반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그냥 일반 바이오 누룩 쓰는 게 아니라 사케 만들 때 쓰는 입고구를 써서 향은 좋은데 너무 이제 무겁게 만들어지니까 저는 그래서 9도가 제일 좋고 그 18도로 만들어지는 18도인가 19도로 만들어지는 그 롤스로이스 걔는 진짜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비주얼이처럼 물 타먹고 그랬었는데 우리 뭐 사장님께서는 뭐 와인 말고도 다른 술도 많이 드시는 편이세요? 그죠. 이제 소믈리에인데 소믈리에는 원래 와인만 다루는 게 아니어가지고 예, 웬만한 음료는 다 이리저리 경험을 하고 즐기죠. 저도 한 잔 받았으니까 한 잔 드릴게요. 오, 감사합니다. 이거는 오프라는 보리 조교주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일본 주류 품평회에서 금상 받은 술인데 요거는 감사합니다. 보리를 중류한 다음에
그 떡갈나무 통에서 6년 동안 숙성할 수 있어요. 떡갈나무. 네. 근데 바로 증류를 거치지 않고 숙성을 할 수 있어요. 위스키처럼 조금 인디하면서 하죠. 25도에서 만약에 숙성을 만약에 잘못하면 그 스파이시한 느낌이나 곡물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언밸런스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오크 느낌이 너무 튀면은 사실 느끼하고 괜히 그냥 네, 유질감만. 이게 위스키도 아닌 것이 약간 얘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애매해지는. 그죠? 근데 얘는 곡물 느낌이 또 그대로 표현이 돼서 그게 또 좋네요. 맞아요. 네. 뭐 한국수 중에 제대로 된 만든 소주들은 이런 매운맛이 나야 되거든요. 이게 힘있게 만들어 놓은 이제 곡류로 만들어진 이제 중류주는. 근데 한국 것들은 그런 느낌이 나는 애들이 별로 없죠. 힘있게 안 만드는 거지, 세게 안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원재료도 약한 거고. 근데 얘는 보면 그냥 원재료에서부터 오크 느낌을 빼고도 매운 느낌 나잖아요. 네. 그만큼 힘있게 뽑았다는 거지. 25도밖에 안 되는데. 아, 이건 첫 손님의 술쟁이 오면 좀 기분이 좋아요. 앞에 거보다 육향이 더 있는 것 같은데 훨씬 더 부드럽게 나서 네. 되게 신기하네요. 식감도 훨씬 더 다채로운 것 같고 앞에 거 비해서. 근데 어떻게 본직을 그만두시고? 아, 저 주방 댁이 있는데 또 와이프 저희도 가족 경영이에요. 하사에서 저희도 주방이네. 하라고 했다고요? 치고 나온다. 닥치고 나오라고. 다른 거 한 잔 더 먹어야 되게. 주시면. 핀다. 얘도 향이 올라가니까. 얘는 나나쿠보라는 7가지의 복이라는 술인데 일본에서 마왕이라 불리는 3대 고구마 소주입니다. 유명한 술이 있습니다. 저 고구마 소주 엄청 맛있게 먹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렇죠. 이게 보면은 약간 대부분 좀 마치죠. 예. 네, 이런 바이올렛 느낌 많이 올라오면서 느끼하고 되게 산도 없어가지고 되게 좀 마시기 어렵고 이런데 이게 원래 고구마 소주 보면은 그 고구마 그 껍질에서 오는 바이올렛 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게 다른 좀 증류를 너무 급하게 시키거나 이러면은 되게 느끼하게 올라올 수 있고 향이 너무 진하게 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약하지 않거든요. 근데 약하지 않은데도 거슬리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바이올렛 이런 느낌이 있으면 양고기가 되게 괜찮거든요. 고구마 소주랑 양고기 생각해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모드 라운지 강남점에서 시음회를 합니다. 예, 그날 이제 이 와인을 비롯해서 지금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먹고 있는 게 갈비인데 양갈비인데 양갈비랑 지금 양갈비면은 이제 아무래도 약간 기름지잖아요. 거기서 이제 무거워질 수 있는 부분을 마시면은 그냥 다 정리가 됩니다. 예, 그만큼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캐릭터성으로 있어서 이제 뭐 거기 육향이 있는 음식이랑 먹었을 때 굉장히 좋은 와인인데 이 와인을 비롯해서 저희가 지금 30점 정도 되는 것들을 이제 깔아놓고 시음회를 할 예정입니다. 단돈 3만원에 티켓으로 오셔가지고 이 와인들을 다 경험을 하실 수 있으니까 오시면은 많이 놀러 오세요. 좋아요. 네.